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을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외교 분야에 대해 유례없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전쟁이 이미 벌어진 이후에도 내가 집무실에 들어가는 날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낼 것이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또한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도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양쪽을 앉혀서 협상하게 만들 것이라며 신속한 종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00일이 지난 현재 상황은 전혀 그의 발언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비공개 후원 모임에서 진솔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요즘 나를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골칫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협상하기 힘든 상대이며 그는 우크라이나 전부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후원자가 트럼프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외교 현안이 무엇이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가자지구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들은 천년 동안 싸워왔다고 말하며 이 지역의 갈등이 얼마나 뿌리 깊고 복잡한지를 토로했습니다. 외교적 중재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낸다는 말이 농담이었다고 해명하면서 내 지지자들은 내가 과장한 걸 잘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선거 유세 중 반복적으로 사용된 표현이며 단순한 수사가 아닌 대중적 약속의 형태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퍼듀 대학교의 카일 헤인스 교수는 만약 그가 선거 기간 내내 그런 약속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부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댄 베어 전 미국 대사는 트럼프 외교의 본질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는 외교란 줄타기처럼 위태로운 예술이며 허세와 연극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세부사항과 꾸준한 노력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안나 켈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세계 평화를 위해 레이저처럼 집중하고 있으며 악당들이 미국과 동맹국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휴전 합의로 후티 반군이 공격을 멈췄고 해외 억류 미국인 47명이 귀국했으며 나토는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고 중국은 억제되고 있으며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외교 지형을 살펴보면 이러한 낙관적 발표와 달리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가자지구의 휴전은 재개된 전투로 무너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으며 이란 핵 협상은 본질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담했던 외교적 성과들은 현실의 복잡성과 이해관계 속에서 벽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각각의 외교 현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바와 현재의 진행 상황을 하나씩 비교하며 외교 현실의 이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기간 내내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가 집무실에 복귀하는 날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의 외교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담긴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 그리고 강력한 압박 외교를 통해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집권 이후 100일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플로리다 자택에서 열린 비공개 후원자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나를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골칫거리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푸틴은 정말 협상하기 어려운 상대라며 그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예상했던 것보다 러시아 측의 입장이 훨씬 강경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태도뿐만 아니라 트럼프 외교팀 내에서도 혼선이 존재했습니다. 트럼프는 초기에 퇴역 장군 키스 켈로그를 우크라이나 특사로 지명했지만 러시아는 그의 임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유는 켈로그 장군의 딸이 공개적으로 친우크라이나 활동을 펼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켈로그에게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측과만 대화하라고 지시하고 대신 오랜 친구이자 중동 특사였던 스티브 위트코프를 전격 투입하게 됩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양측을 타협점으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성과인 직접 대화의 성사조차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위트코프는 주변 측근들에게 지금은 단지 두 나라가
같은 테이블에 앉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히며 중재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측과의 관계에서도 난관을 겪었습니다. 초반에는 러시아보다 오히려 키이우가 더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의 백악관 회동에서 공개적으로 날카로운 의견 충돌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회동은 생방송으로 중계되었고 트럼프의 강압적 언행이 외교적 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30일 무조건 휴전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통령 JD 벤스는 워싱턴에서 열린 미넨 안보 포럼 행사에서 러시아가 평화에 관심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점차 현실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양측이 진지한 직접 대화를 시작하기만 해도 미국은 본연의 외교 역할을 다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후 문제 해결의 주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 캠페인 당시의 일일 종전론과는 분명히 다른 결론입니다. 트럼프의 외교 방식이 기존 정통 외교와는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복잡하고 뿌리 깊은 국제 분쟁은 단순한 협상력만으로 해결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이해관계와 군사적 현실이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체를 원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현실 인식과 러시아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부통령의 진단처럼 미국이 간섭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외교적 난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문제 역시 외교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선거 유세와 집권 초기에는 양측 모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이 갈등의 본질적인 복잡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열린 후원자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1000년 동안 싸워왔다. 이는 중동의 분쟁이 단순한 외교술이나 중재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장기적, 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자각을 담은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가자지구 분쟁에 개입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 중동 특사로 활동했던 스티브 위트코프는 퇴임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휴전 계획을 실행하는 데 협력했고 이 조치는 트럼프가 집무실에 들어서기 직전에 가까스로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휴전은 불과 2달 만인 3월에 무너졌습니다. 전투는 다시 격화되었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면 차단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하마스가 인질 석방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자 전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종료되는 시점을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으며 군사적 압박을 통해 협상을 유도하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본인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역 재건에 힘을 보태겠다며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실질적인 허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중재자라기보다는 상황을 관리하는 조율자 역할로 입장을 바꿔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이 위트코프 특사는 보다 광범위한 중동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을 대비하기 위해 전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 하버드 법대 교수 출신인 앨런 더쇼위츠 등과 만나며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휴전보다 중장기적인 체제 전환에 방점을 둔 외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쇼위츠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이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명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도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했던 외교로 빠르게 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가자지구 현실은 그 이상의 구조적 장벽과 고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경한 군사행동, 하마스의 저항, 민간인 피해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압박 사이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며 현재로서는 갈등의 불씨가 꺼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는 재집권 이후에도 이란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해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군사 옵션까지 포함한 강경한 접근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완전한 해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간단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 협상은 이미 몇 차례 진행되었으며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이란 측과 간접적으로 3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곧 4번째 회담이 오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협상 테이블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서 구매하는 조건을 수용할 경우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군사적 압박도 중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에 대해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란 측은 자국 내 원심 분리기를 보존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핵 관련 기반 시설도 철거하거나 포기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내부에서도 이른바 해체의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해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본인이 불과 며칠 전 언론 인터뷰에서는 완전한 해체만을 수용하겠다고 했던 입장과는 상당히 어긋나는 발언입니다. 외교 정책의 혼선이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부 일부 인사들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보다는 명확한 외교적 해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프랑스 또한 트럼프의 강경 노선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 장노엘 바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2015년 핵 합의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사적 해법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외교만이 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현실의 제약과 국제사회의 우려, 그리고 미국 내부의 전략적 조율 부족에 가로막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위트코프 특사도 이란과의 간접 접촉을 통해 외교적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핵심 요구사항인 해체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노력 또한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략은 상징적으로는 단호하고 명확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상의 방향성조차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해체가 무엇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란이 핵을 가질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 역시 트럼프 외교의 한계를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누구보다 강력하고 빠른 외교 성과를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가자지구 전쟁은 내가 있으면 벌어지지 않았다. 이란의 핵 개발은 완전히 해체시키겠다는 일련의 발언들은 단지 선거 구호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강한 이미지, 단호한 어조, 그리고 협상가로서의 경력을 내세우며 기존의 느리고 복잡한 외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재집권 이후 100일이 지나며 우리는 트럼프 외교가 직면한 명확한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협상조차 진척되지 않았으며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체를 원한다는 현실적인 분석이 그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분쟁은 중재 실패로 다시 격화되었고 그들은 1000년 동안 싸워왔다는 트럼프의 고백은 외교적 개입의 무력감을 반영합니다. 이란 문제에서는 완전한 해체라는 강경한 이상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정의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내부와 동맹국들과의 엇갈림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의 좌절은 단순한 전략 실패가 아니라 본질적인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제 외교는 단순한 거래나 단기적 조율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쌓여온 이해관계, 역사, 군사력, 민족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현실 앞에서 수그러들었고 실제 협상은 여전히 시작조차 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기존 관료주의적 접근을 벗어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 문제는 지도자의 캐릭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연속성과 신뢰, 조율 능력, 그리고 실제 이해 당사자들의 타협 의지가 함께 작동해야 비로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내가 과장한 걸 잘 안다고 말했지만 외교의 세계에서는 말의 무게가 곧 국가의 신뢰를 결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접근이 이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아니면 말과 현실 사이의 간극만을 더욱 부각시킬지는 앞으로의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외교는 쇼가 아니라 구조물이며 단호한 말보다 정교한 설계와 끈질긴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